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론 6월 7일 수업을 6월 7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난주에 종강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강의 자료에 3차원 센싱 강의 자료를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남았으면 종강을 하려고 했는데 남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6월 7일도 수업을 실시간 아니지만 교수님이 여러분께 동영상을 LMS에 올려놓을게요. LMS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출석도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 자료 보세요. 강의 자료 13번 3차원 센싱이죠. 3D 센싱. 3차원 센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3차원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다루는 3차원 모델이 뭔지를 이야기했고, 3차원 스캐닝의 기술 종류, 표도 참고해서 시험 칠 때 참고로 보세요. 구조관 기반 3차원 스캐닝 원리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원리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 원리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아마 교수님이 지난주 자료 보면 있을 텐데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그때 동영상을 한번 수업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도 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자, 마지막 수업이지만 실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동영상 수업을 잘 수강을 잘 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3차원 정보를 다루는 연구 기술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3차원 여러분인 주위에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이용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하든 아니면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이용하든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3차원 정보라는 건 이해했죠? 어떤 사물의 3차원 형상과 그 컬러의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 센서가 있어야 돼요. 3차원 센싱.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제목처럼 3차원 센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차원 센싱 그 다음에 또는 3차원 스캐닝 해도 같은 말이에요. 3차원 센싱이나 3차원 스캐닝이나 또는 우리말로는 3D 복원 또는 획득. 요새 획득이란 말 많이 쓰는데 빅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획득, 복원, 획득, 스캐닝, 센싱 다 같은 말이에요. 제일 간단한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레이저 방식이에요. 레이저 방식. 자, 레이저인데 여러분이 주로 보는 레이저는 포인트 레이저죠.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여기 스크린에 점을 하나 딱 비추죠. 이런 레이저가 있고 라인 레이저가 있어요. 주로 라인 레이저는 뭐냐면 어떤 어떤 물체든 스크린이든 라인이 이렇게 딱 그려져요. 뭐 광학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광학할 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포인트 레이저에 여기에 어떤 레인저 실린더 렌즈가 들어가서 그래요. 얘는 왜 안 없어지지? 포인트 레이저나 똑같은데 여기 실린더 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실린더. 그냥 렌즈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림을 여기 다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 요 레이저가 있는데 이놈이 라인 레이저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라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 붉은색 레이저로 봅시다. 라인이 이렇게 투사가 돼요. 투사된 레이저만 보이지만 사실 공중에 지나가는 레이저는 보이지 않죠. 레이저 포인터가 점이라고 보면 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이 뭔가 어떤 평면을 이루죠. 어떤 평면이죠. 이 공간은 3차원 평면이죠. 이 평면이고, 이 평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평면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g 플러스 d는 제로라는 평면 방정식이 있어요. 이 3차원 공간에서. 자, 이렇게 XYG를 쓴다는 말은 좌표가 있어야 되죠. 이 좌표가 어떤 좌표가 있어. XYG인데 이 좌표를 우리는 카메라 좌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카메라 좌표. 카메라 좌표니까 카메라 영상의 중심을 지축이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 영상 중심을 지축이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로 찍으면 이 붉은색 선이 이렇게 영상이 보이겠죠? 영상의 레이저예요. 레이저 라인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좌표 기준으로,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이 평면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어느 평면? 이 평면. 자, 평면은 무한평면이죠. 이 녹색 표시한 게 무한평면이, 이렇게 이 공간 조금 더 뚜렷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 평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면이 무한평면으로. 그 평면과 물체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비춰지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돌아가 가지고, 자, 라인 레이저가 있죠. 평면이 이렇게 표시되었죠. 뭘 기준으로?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카메라 좌표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체에 투영된 레이저 패턴이 붉은색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이죠. 이렇게. 그 영상에서 레이저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점, 요 점,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영상 좌표가 있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표시할게요. 이 점에 해당하는 3차원 좌표, 여기 있는 3차원 좌표, 요 점 같은 붉은색인데 요 점에 XYZ, 요 놈은 3D 좌표고, 요 영상에서 2D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3차원 좌표를 요걸 뭐를 구해야 돼요? 요 놈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 XYZ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G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은 뭐예요? 요거는 영상 좌표예요. 영상에서 레이저 라인의 한 픽셀,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서 레이저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이에요. 자, 레이저는 평면이지만 어떤 둥근 물체에 비치면 어떤 호가 생기죠. 이렇게 이 그림처럼.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이 레이저 라인이 비춰지게 됩니다. 카메라에서. 그 라인에서 한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요거 포컬 랭스는, 카메라의 포컬 랭스는 알고 있는 거고, A, B, C, D 평면 방정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G를 구할 수 있죠. G를 구하면 X, Y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이래요. 자, 그러면 관건이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요걸 구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레이저 광의 평면 방정식. 여러분은 일단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알아내는 과정까지 이야기하면 학부 수업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면 방정식의 개수 ABCD는 카메라와 레이저 사이의 기하적 보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이런 것도 해볼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설명만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또 간단한 방식, 아주 간단한 방식, 이렇게 레이저를 쓰긴 쓰되 어떤 라인 레이저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펄스 레이저로 한 펄스를 여기서 딱 쏴요. 어디서?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제로에서 딱 쏘면 물체에 맞고, 여기 물체죠. 물체의 표면에 딱 맞고 돌아오죠. 다시 뭔가 리시버 한 게 있어야겠죠. 트랜스미트 리시버가 있어야겠죠.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까지를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리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노테이션을 기호를 이어가면 거리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의 2분의 1 왕복 시간이니까 요거는 C는 빛의 속도. 이렇게 하면 측정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우리가 Time of Flight TOF라고 이야기합니다. TOF. 이거 많이 들어봤죠? TOF 방식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최근 어디서? 최근 스마트폰 같은 데서. 물론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산업적 용도는 옛날에도 많이 썼어요. 근데 굉장히 구현하기에 고가였는데 굉장히 이 정밀도가 높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이, 그 다음에 TOF 방식은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 용도로 어떤 건물을 스캐닝하는 데 많이 쓰는데 이게 구현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스마트폰까지 아주 작은 휴대용 장치까지, 모바일 장치까지 이런 기술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양한 3D 스캐닝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키넥트라고 해서 여러분 게임에서 사용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도 있고 이런데 의료용으로도 스캐닝 장치가 많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용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요 벨로다인 라이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TOF. 왜 이 TOF를 쓰느냐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이니까 레이저 펄스를 하나 쏘고, 물론 펄스라고 이야기한 거는 교수님이 하나의 이그젬플이고 꼭 펄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산업적으로는 펄스예요. 펄스를 하나 딱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TOF 방식이 자율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라고 부르는데, 라이다라고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라이다의 TOF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산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성 있죠. 위성에서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위성에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위성 영상에서 2차원 위성 영상에서 3차원 어떤 지형의 고도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들이 산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로지 이 기술은 영상만 사용하는 거예요. 영상만으로 가지고 뭐 레이저를 쏠 수 없잖아요. 뭐 레이저 쏘는 위성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전파를 쏘는 위성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 정도 참고로 알고, 조금 전에 레이저 스캐닝 방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닝 방식은 이야기했죠. 지금 그림 요거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레이저 스캐닝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인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라이네이지를 사용하면 여러분 물체가 있으면 어떤 오브젝트의 라이네이저를 이렇게 투사를 하고 레이즈 라인이 이렇게 투사하도록 이렇게 쏴요. 이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영상이 찍히겠죠. 카메라 좌표기가 당연히 있고. 그러면 한 장의 영상을 찍으면 물체에 여기 이렇게 요 형상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뽑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점이라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런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작게는 100개, 많게는 수십만 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점은 바로 X, Y, Z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오브젝트에 라이네이저를 한 번만 이렇게 투사를 해가지고 빛을 뿌려가지고 형상은 이런 형상밖에 안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상만 구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레이저를 움직이든 물체를 움직이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이제 이쪽 어떤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동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레이저가 뿌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레이저가 뿌려지고 계속해서 레이저가 이 물체의 형상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카메라 영상을 많이 찍어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합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이저 스캐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소스라는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에서 한 곳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나서 레이저를 이동해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5개 위치에서 레이저를 이동해서 사실은 레이저와 카메라를 같이 이동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물체의 표면의 형상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아까 전에 설명한 거예요. 평면 방정식이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있고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이케이션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스트럭처드 라이트 방식, 우리말로 구조광 방식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프로젝트에서 어떤 특정한 컬러의 컬러의 점을 물체점에 뿌리고 이 점이 카메라에서 보이면 우리는 UV라는 좌표와 카메라에서의 U', V'이 있으면 3차원 점의 X, Y, G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이 프로젝터와 카메라 사이에 어떤 기하 보정 관계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캘리브레이션 정도는 학부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더 따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컬러가 다르면 컬러가 다르다고 보세요. 지금 분홍색이 하나 있죠. 오른쪽에 왼쪽이 녹색 하나 있어요. 왼쪽 위에 붉은색이 하나 있고 중간에 옐로우가 하나 있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컬러, 이 점들의 컬러는 눈으로도 구별하기 쉽고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도 구별하기 쉬워서 이 분홍색과 분홍색이 일치가 한다는 것과 옐로우와 일치한다는 것, 레드와 레드, 그 다음에 그린과 그린이 일치한다는 정보는 카메라 영상에서 쉽게 이 컬러를 인식할 수가 있겠죠. 자, 점 4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점 4개가 이 구를 표현하기는 너무 데이터가 적으니까 점을 예를 들어서 점 4개는 충분해. 근데
네 개는 컬러 구별하는데 충분해요. 근데 점은 실제로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한 10,000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의 4승계. 10,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점의 컬러가 점들 컬러가 모두 달라야겠죠? 몇 가지로? 10,000가지로. 10의 4승계로. 10의 4, 점이 이 구를 표현하기 위해 충분한 점의 개수는 10,00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10,000개의 컬러가 필요해요. 서로 다른 컬러. 맞죠? 그래야 컬러에서 U1, V1이라는 점이 일치하는 점은 U1 프라임, V1 프라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동일한 점을. 컬러의 구별 없이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 없죠. 컬러의 구별 없이 찾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터에서 비추는 패턴과 카메라에서 획득한 패턴 사이에 일치하는 점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3차원 스캐닝에서는. 예를 들어서 붉은 점, 그러면 카메라에서 이 점, 녹색 점, 카메라에서도 녹색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렌지색, 노란색이 있나요? 노란색 해볼까요? 노란색 맞나 이거? 노란색 아닌데. 노란색이 없네. 노란색. 노란색 왜 안 되지? 자, 어쨌든 이렇게 컬러 구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10,000개의 서로 다른 컬러를 점으로 이렇게 10,000개의 점들을 서로 다른 컬러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 컬러가 이론적으로 2의 24승계니까 풀 컬러는 24승계니까 다 컬러 표현할 수 있어요. 1600만 컬러죠. 2의 24승은 이론적으로 1600만 컬러예요. 1600만 컬러 풀 컬러니까 10,000개 정도야 뭐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카메라에서 붉은색과 진짜 비슷한 붉은색, 예를 들어서 붉은색 컬러로 RGB가 00, 255 이렇게인데 요놈이 00, 254다. 컬러가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 못하죠.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카메라마다 컬러가 조금씩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패턴을 이렇게 뿌리면 되죠. 네모, 세모 구별되죠. 예를 들어서 별표 구별되죠. 그 다음에 요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막힌 동그라미 점 이런 패턴이 있다면 구별할 수 있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또 어떤 방법? 2x2 매스크를 써가지고 여기 패턴은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구별할 수 있죠. 2x2 패턴인데 요렇게 체크 모양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QR코드 보면 QR코드 맞아요. 그런 거 있죠. QR코드. 예. QR코드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QR코드 같은데 랜덤하게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죠. QR코드에. 그리고 QR코드 종류마다 다르지만 어느 한쪽에 이런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네모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QR 코드를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QR 코드를 카메라로 딱 찍으면 QR 코드에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 점을 같은 점을 찾아내서 찾는 거죠. 일치하는 점을. 찾아서 카메라 폰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거를 다시 호모그래피로. 야, 호모그래피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똑바로 이렇게 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패턴을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된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들 중에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자, 보세요. 칼라를 표시했죠? 칼라로 구분했죠? 칼라를 구분하는데 칼라를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육각 모양 패턴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 7개의 점이 뭔가 칼라를 코딩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예제에서 보면 이렇게 내부에 있는 7개의 점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 되도록 내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요 7개의 순서가 완전 동일한 게 전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뭐냐면 이 각각의 육각형이 하나하나가 어떤 컬러 코드를 유니크한 컬러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니크한 컬러 코드. 자, 이런 방법. 더 블루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로는 구비를 꼭 가로 방향으로 보세요. 가로 방향에 보면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지금 0, 1, 1, 1, 1이죠. 같은 패턴이 여기 있는지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자, 이 패턴은 뭐예요? 1, 0, 1, 1, 0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거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 다음 한 픽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 1, 1, 1, 0죠. 그 다음 한 픽셀 옆으로 또 이동하면 1, 1, 1, 0, 1이죠. 아마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1, 1, 0, 1, 0. 이런 식으로 위치를 코딩을 해야 돼요. 어떤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조금 이게 시간상 좀 부족한데 프로젝터로 여러분 자 여기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줄게요. 프로젝터로 어떤 물체에 비추는 패턴이 꼭 컬러가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보세요. 붉은색 점을 요 위치가 UV라고 하면 카메라로 어떤 물체에서 여기 붉은색 점을 찾았다. 그럼 UV 프라임이죠. 자, 이런 패턴을 뿌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를 뿌리는데 1, 1, 1, 0, 1. 자, 그러면 여기 센터 위치가 UV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놈을 찾으니까 여기 있더라. 1, 1, 1, 0, 1은 1, 1, 1, 0, 1은 여기 있더라. 요 위치가 바로 U 프라임, V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컬러 코드를 했는데 육각형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는데 컬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레드다.
자, 이 모양이 어디 있냐니까 찾으니까 만약에 example 예를 들어서 좀 위치가 생뚱맞지만 여기에서 찾았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놈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 육각형 안에 있는 7개의 컬러 패턴이 어느 다른 곳에서는 딴 모양이 다른 똑같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절대 있으면 안 돼. 다른 위치에 있는 육각 모양 안에 있는 컬러 패턴은 컬러 코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르게.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요 중간 위치가 바로 UV 좌표가 되고 여기 요 위치 중간 위치가 바로 U', V'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자,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패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디자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2x2에 붉은색 2개, 녹색 하나, 오렌지 하나 이렇게 패턴을 디자인했다. 그럼 이 패턴이 이 영상 프로젝트 안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게 전혀 다른 위치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면 이 패턴을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카메라 영상에서 찾아서 여기 빨간색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있고 그 다음에 푸른색이 여기 있고 오렌지가 여기 있고 이걸 찾으면 여기는 좌표값이 여기 좌표값이 첫 번째 요 위치 해도 돼요. UV 여기는 U', V'. 어쨌든 동일한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그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흑백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타임 코디드 방식이에요. 자, 공간을 이렇게 컬러로 코딩할 수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을 뿌려줘 가지고 시간을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패턴을 뿌려서 이 공간을 코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이죠. 자, 처음에 패턴을 전체를 0, 1 이런 패턴을 뿌린다고 봐봐요. 이 1은 이렇게 전부 다 화이트라고 봐요. 화이트인 부분이 전부 다 1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는 공간이에요. 물체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위치에서의 물체 표면의 코드는 뭐가 됐죠? 순서는 11, 타임이 이렇게 지금 화살표에 되어 있으니까 1100로 표시합시다. 1100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공간은 얼마예요? 0011. 여기는 얼마예요? 0111. 여기는 얼마예요? 1010. 자, 몇 비트로 코딩이 됐죠? 4비트로 이 공간이 코딩된 거니까 어느 하나라도 코드가 중복된 게 없죠. 자, 이 방식으로 공간을 코딩할 수 있어요. 자, example 여기가 물체예요. 여기가 물체 표면. 물체 표면. 자, 여기가 지금 0 해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1로 했네요. 1. 여기 1. 요게 뭐겠죠? 요게 프로젝트고 요게 카메라네요. 눈으로 눈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긴 제로죠. 화이트가 여기는 화이트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을 1010 여기는 10 뿌렸고 그럼 요놈이 1010가 비춰지는데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A, B, C, D가 지금 1, 1, 1, 0죠. 두 번째 패턴을 뿌리니까 A 위치에서는 1, A 위치에서는 1이다. 그죠? 세 번째 1, 0, 1, 0, 1, 0, 1, 0를 비치니까 A는 여전히 1. 그러면 A는 1, 1, 1이죠. B 위치에서는 1, 1, 0네요. 여기가 0니까. C는 1, 1, C 여긴 0네. 1, 0, 1, 0, 0. C. D는 0, 1, 1. 이렇게 공간을 바이너리 코드로 코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타임 코디드 패턴이에요. 자, 이 타임 코디는 왜 타임이 들어갔느냐? 공간으로만 이렇게 칼라를 사용하든 아니면 더 블루진 코드로 이렇게 코딩하든 공간으로 코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사용하는 거예요. 타임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0, 1 이렇게 코드를 뭐 1, 0로 상관없고 비추고 몇 장의 프로젝트로 몇 장을 연속적으로 비추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이죠. 7장을 비추면 카메라도 똑같이 7장을 찍어요. 1, 2, 3, 4, 5, 6, 7, 7장을 찍어요. 각각 패턴을 뿌릴 때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공간이 한 점이 요 몇 비트로 코딩이 되느냐 하면 7비트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한 장의 영상에서 0와 1을 구별하니까.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 보세요. 첫 번째 영상에서 영상을 비추니까 지금 물체 표면에 어두운 쪽, 밝은 쪽 있죠? 카메라에서도 어두운 쪽, 밝은 쪽. 자, 여기 뭐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이거는 이그젬플이라서 그렇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물체의 표면에 있는 요 한 점 있죠?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이 되냐면 10, 10, 011 여기가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네요. 여기는 밝죠? 1이죠. 여기 어둡죠? 0죠. 3번 영상에는 1이죠. 4번 영상은 0죠. 5번 영상에서는 얘도 0인가? 0죠. 6번 영상은 1이죠. 7번은 뭐로 돼 있죠? 7번도 1로 돼 있네. 7번 영상 1로 돼 있죠. 그러면 요 붉은색 점이 코딩이 되기를 이 붉은색 점이 있는 위치가 1, 0, 1, 0, 0, 1, 1 이렇게 코딩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딩 됐다는 말은 이 공간을 몇 비트로, 즉 7비트로 코딩을 했다 이 말이에요. 7비트로 코딩했다 이 말은요.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 값은 0에서 127 값이 있죠. 자, 0에서 127의 깊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128단계, 즉 다른 말로 128단계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 바로 타임코드 방식입니다. 자, 예를 보세요. 1비트면 우리가 깊이를 2단계밖에 못해요. 2비트면 4단계로 깊이가 좀 표시되죠. 깊이를 밝기 정보를 깊이로 이해해 보세요. 3비트면 8단계, 4비트면 16단계, 5비트면 32단계로 이 물체의 깊이가 표현이 된 것을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좀 표현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깊이 정보를 구하게 됩니다. 자, 타임 코디드 패턴 뭐를 사용하냐면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해요.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요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했죠.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하면, 자 그러면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했으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7장을 찍으면 128단계죠. 그럼 만약에 이게 7장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9장이다, 8장이다, 그러면 256단계를 표현할 수 있죠. 거리 깊이를 9장이면 512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장이면 1024단계, 어떤 깊이 정보를 1024단계, 단계가 높을수록 깊이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또 예를 들어서 10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깊이가 1024단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정밀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이렇게 갈수록 정밀도가 올라가네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정밀도는 올라가는데 단점. 이 방식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 장 사용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죠. 영상을 프로젝트에서 많은 패턴을 영상에 순차적으로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뿌린 동안 물체가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장까지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 4, 5, 6, 7, 8, 9, 10. 물체가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1장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지죠? 획득 속도로 갈까요? 획득 속도 떨어지죠? 자, 또 다른 단점. 자, 영상 이걸 1번을 I1, 10번을 I10이라고 봅시다. I1의 모양은, 패턴의 모양은 어떻게 돼요? 블랙이거나 화이트가 이렇죠. 자, I10번은 어떨까요? 한 줄은 블랙, 한 줄은 화이트, 한 줄은 블랙, 한 줄은 화이트. 굉장히 촘촘해지겠죠? 화이트 블랙이 이 정도면 화이트 블랙 개수가 몇 개예요? I1은 여기 이렇게 2개죠. 이 토탈 몇 개예요? 토탈 1024개죠. 그 말은 뭐냐면 블랙 라인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블랙 스트립이 몇 개예요? 512개. 블랙 스트립 512개와 화이트 스트립 512개를 구분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이 패턴을 찍으면 여기가 블랙이고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화이트고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카메라로. 근데 이 블랙하고 화이트의 이 폭이 점점 좁아지겠죠? 그럼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카메라도 해상도의 분해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카메라 해상도 높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 뭉개져요.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죠? 카메라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그런 원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얘를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못해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해상도가, 카메라 해상도가 무지무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라이프의 분해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카메라 해상도에 의존적이다. 제일 크게는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직도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방법은 아주 알고리즘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제로냐 1이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3000 스캐너 타임 코디드 방식 검색해서 봐봐요. 그런 저런 바이너리 패턴이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식을 좀 보완한 방식이 있어요. 바이너리를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바이너리가 아닌 패턴을 뿌리면 어떨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봐도 이 그림의 패턴은 바이너리로 보이지 않죠? 어떤 형태로 보여요? 뭔가 사인 웨이브처럼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어떤 사인 세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장을 뿌리는 대신에 지금 여기는 몇 장 했어요? 1, 2, 3, 3장의 영상만 물체 프로젝트로 투사한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어떤 페이지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 카메라에서 획득 영상도 이것도 3장이죠. 요거는 페이지 영상은 1장이에요. 페이지 영상을 로 3D를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페이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의 영상을 I1, I2, I3라고 하면 I2를 코사인, 그냥 예를 들어서 위상차가 없는 코사인 파이, I1은 마이너스 120도, I3는 플러스 120도 위상을 가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코사인이니까 요 축을 한번 봐봐요. 그럼 지금 크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피크가 어디죠? 여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줄었다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거 볼 수 있죠. 한 주기가 여기까지네. 지금 시작은 보면 여기가 제로예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는 시작이 여기죠. 여기가 피크 같고 쭉 줄었다가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20도 위상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피크 같네. 이렇게. 얘는 플러스 120도. 자, 이런 패턴을 뿌리면 여기서 요 파이 있죠, 파이. 요 파이를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러한 공식으로.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구하면 제로에서 360도의 위상을 파이를 구할 수 있어요. 파이. 근데 그 위상은 360도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위상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가려지는데, 영상에서는 보세요. 제로 있다가 360이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제로에서 또 360 가고 또 제로에서 360 또 제로에서 360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돼요. 자, 이 패턴 반복되는 게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나와요. 제로에서 360 또 제로에서 360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얘를 언래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페이지 언래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전체 위상을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 전체 위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에서 360이라고 보면 요 한 개의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니까 얘는 값이 제로고 얘는 360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 위상 정보를 얘가 페이지가 되고 이 페이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3D 좌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체, 어떤 동그란 물체죠. 동그란 물체에 패턴을 뿌리면 페이지가 나오고 페이지를 언래핑하면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흐릿하게 뭔가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죠. 이 정보를 3D로 복원하면 이런 물체를 복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도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산업용에서 이렇게 물체, 아주 작은 물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놈은 바둑알이에요. 3D로 형상이 보이죠. 치과에서 사용하는 어떤 치아 석고 모형을 복원하면 이런 형태로 치아 석고 모형의 3D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이 타임 코드 방식이에요. 타임 코드. 뭐 수십 장의 영상을 뿌리느냐 아니면 세 장의 영상만으로도 가능한가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타임 코드 방식. 공간 코드 방식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2x2로 코딩해. 2x2로 코딩한 이 패턴을 뿌린다고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지금 윈도우에 1101 돼 있는데 이 코드 1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볼게요. 10만 있다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붉은색, 제로는 푸른색, 이렇게 컬러도 코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든지. 지워져 버렸네. 이렇게 하든지. 이 의미입니다. 이 1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숫자 1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뭔가 패턴 두 개의 투 타입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x2 공간을 볼까요? 같은 패턴이 없죠? 0001, 0110, 1001 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구분돼요. 1101 다 구분이 되죠. 1001 이런 방식을 M 어레이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M 어레이 방식. 바이너리를 부르는 건 01 M 어레이 방식이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컬러가 몇 가지 컬러가 있죠?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한 M 어레이 방식입니다. 세 가지를 터널이라고 부르나요? 영어를 까먹었는데 터널이 M 어레이. 그냥 숫자로 적읍시다. 얘는 컬러가 한 6개인가?
중간에 있는 거는 컬러가 몇 개 같아요? 한 6개가 있는 것 같죠?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여기는 패턴이 검은색, 그 다음에 하이펀,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또 이런 타입도 있고, 여기 뭐 서로 다른 컬러가 있고, 이런 타입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슈도 랜덤 어레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3D 센서가 있다고 보면 3D 센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을 뿌리는데, 여러분, 이런 패턴을 뿌리는데, 자, 이 패턴은 0 아니면 1이라면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패턴이죠. 바이너리 패턴인데, 바이너리 패턴에 특정한 윈도우 크기에 요 패턴이 만약에 이게 5x5라면 5x5가 어디에도 같은 패턴이 없는 방식이에요. 같은 패턴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여기 3x3으로 볼게요. 3x3 윈도우에 전체 이미지는 6x6. 3x3이 완전히 3x3 이 패턴, 이 코드는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나열해보면 0, 1, 0 가로 방향으로 나열해보면 0, 0, 0, 1, 0, 1이죠. 이 패턴이 어디에서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 다 봐도, 이렇게 봐도, 또 이렇게 봐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봐도. 이 패턴은, 마지막에 이 패턴은 뭐예요? 가로 방향으로 놓으면 나열하면 0, 0, 1, 0, 0, 0, 0, 1, 0. 자, 3x3이면 9개의 비트가 있기 때문에 2의 구성으로 비트를 표현할 수 있죠. 512개.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수의 많은 수로 공간을 코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로는 블랙, 1은 화이트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패턴을 뿌려서 물체의 뎁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뭐 예전에 키넥트라는 이 게임 엑스박스 이 게임기 사용하는 이 키넥트에도 사용됐고, 교수님이 알기로 애플 스마트폰에도 애플 10인가 거기서도 이 방식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은 TOF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런 패턴을 어떻게 만들까요? 반도체 기술로 조그마한 진짜 마이크로 패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실제로 뿌립니다, 물체. 이 example은 세로가 60, 가로가 80 사이즈인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조그맣게, 진짜 작게, 새끼손톱보다도 더 작게, 진짜 작게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터를 스마트폰에 집어넣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7x7 윈도우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이렇게 이게 지금 7x7이네요. 공간을 이렇게 다 코딩했어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내려가는데, 7x7이면 몇 비트예요? 49비트죠? 49비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 0, 0, 0, 0, 0, 1 지금 보이죠?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0, 0, 1, 0, 1, 0, 0, 0, 0, 0, 0, 0, 0, 1 이렇게 해서 49비트를 표현해요. 자, 이 49비트가 여러분이 이 패턴에서 여러분 시간 심심하면 한번 해봐요. 다 검사 7x7로 해봐요. 아마 1년 동안 다
한 달 정도 검사하면 다 할 수 있겠네. 눈으로 하면. 이거 다 눈으로 검사하려면 한 달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7x7도 여기 있는 이 패턴하고 동일한 빛들을 가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뿌려진 영상이 카메라를 찍으면 얘는 뭐죠? 이거는 카메라 영상이죠. 카메라 영상이에요. 카메라 영상하고 패턴 영상하고 동일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아, 패턴의 이 7x7이 카메라에서 여기 7x7하고 같구나.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해가지고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7x7.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죠? 약간 비슷하죠? 물론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은 약간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뭐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요. 여기 이그젬플 여기 있죠? 이렇게 패턴을 뿌리면 깊이 정보를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리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이 슈도 랜덤이다. 요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슈도 랜덤 방식이 뭔지를 설명해 보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워낙 방식이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이너리로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1시간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해서 6월 7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션 수업 아니라서 질문을 못 받는데 질문은 LMS에 쪽지로 남겨주면 여러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시험은 6월 16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맞죠? 다음 주 수요일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시험 범위는 3차원 센싱이 다 들어가니까 3차원 센싱 너무 깊게 어렵게 3차원 센싱 부분은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이라든지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교수님이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스코프 내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쪽지로 질문을 해주기 바래요. 사실은 내용이 많은데 조금 빨리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치려고.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3차원에 익숙치 않으니까.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6월 16일 시험 마무리 잘하고 한 학기도 또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학기에 혹시나 수치 해석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다음 학기는 수치 해석 한 과목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수치 해석 과목에 관심 있는 학생은 교수님하고 또 혹시나 또 같이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마칠게요.